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시 하고 있어요. 특히 해석에 주의하면서, 하지만 오늘 배울 신음의 방홍시여 같은 경우도 보면 알지만 연시조잖아. 시조는 사실 뭐 어려워서 해석을 못합니까? 해석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두 번째, 거기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의 초점, 이런 거 잡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고전시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 얘기를 잘 듣는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작품은요, 이제 들어갑니다. 수업 들어갑니다. 신음의 이 작품은요, 신음이 그러니까 아주 사실 뭐 웬만한 시조들은 다 그렇게 해서 쓰여지지만 광해군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추방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꼭 유배까지는 아니어도 추방당하듯 쫓기듯 나오다 보니 자신이 정말 펼치고자 했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펼치지 못한 채 내쫓김을 당하다 와서 울분 혹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속상함,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단지 그 내용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냥 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임에 대한 이별 얘기, 아니면 왜 시름이 많아요 라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나로 이 작품은 이런 거야를 막 얘기해 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매번 알지만 이런 작품들은 시조는 그냥 시조대로 본다. 그냥 요 일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요 이수는 어떤, 이게 그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왜 그 방홍시어의 일수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셨을걸요? 네, 우리 흔하게 보는 시조 중에 하나죠. 왜 현실과 속세와 차단하고 자연에 묻혀 살고 싶어요. 많이 봤죠. 자연친화 할 때.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페이지로 뒷장을 넘기시면 29수에 노래 삼킨 사람 시름도 하도 할시야, 이것도 사실은 얘 단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냐면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그때 주제별로 모을 때 다른 작품과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배운 건데, 어쨌든 이 시조는 30수의 연시조고요. 신음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적은 시조지만 여러 내용들이 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우리는 그냥 작품별로, 그러니까 수별로, 여기서 무슨 내용, 물론 기본적인 틀거리는 있지. 뭐 이렇게 쫓기듯 나온 그 심정, 그러니까 정치에서 정쟁, 그러니까 당파 싸움 속에서 아주 밀리듯 해서 나왔을 때에 사실은 정치를 좀 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울분의 심정도 있었을 거고 속상함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나와서 자연과 타고 사니까 또 그것도 좋아요. 뭐 그런 심정도 있었을 것이고,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정도와,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페이지로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것은 핵심이다를 제가 이번엔 안 적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를 내가 안 지웠거든. 워낙 수별로 내용이 다른데 이걸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큰 틀만 보여줬는데, 총 30수의 연시조고요. 중요한 거 포커스 하나만 적었습니다. 계절별로 가더라. 처음 스타트부터 겨울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봄, 그리고 여름까지 흘러가는 이렇게 계절의 흐름이 보이는 시조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조를 제가 읽으면서 뭘 할 거냐면, 여기 겨울이네, 이거 봄이네, 이걸 할 거예요. 그 정도만 체크하시는 정도.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보면 누구나 봐도 겨울, 누가 봐도 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체크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조 공부를 한다. 그래서 각 시조별로, 각 수별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라는 1차 해석과 함께 내면 해석까지 한다. 요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수부터 출발을 합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이거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거든요. 산촌, 산마을에 눈이 오니까요, 돌길이 묻혔어라. 그러니까 돌길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묻혔어요. 길이 묻혔다는 건 누군가가 오갈 수 없다는 거죠. 무언가의 차단의 이미지? 차단됐어. 두 번째, 시비를 열지 마라. 시비는 살인문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게 조금은 좀 소박한 초라한 오막살이 같은 초가집의 살인문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런 집에 살고 있거든. 그 집의 살인문인 시비 열지 말라고요. 그냥 닫아두라고. 바깥에 그렇지 않아도 눈 와서 길조차 막혔는데 이 문도 그냥 닫아두라고요.
나는 시비를 열지만 뭔가 이렇게 차단되고 막혀있는 게 차라리 좋겠어. 그래서 날 찾을 일이 있으리.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바깥쪽에서 와서 누군가가 나 찾을 사람 없거든요. 왜? 지금 나 혼자 여기 있는 거잖아. 단지 날 찾을 일이 있으리 라는 표현을 보건대 거기에 밑줄 긋고 나와 있죠? 그 부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속세 혹은 속세가 너무 거창해요. 그러면 외부와의 단절 혹은 고립의 이미지다. 이 자체가 얘들아, 이 자체가 무언가 눈으로 막혀 있고요. 그러니까 시비를 열지 마. 이거 자체가 단절과 고립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 고립돼 있고 단절돼 있으니 날 찾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속세 쪽에서 날 찾을 사람 없을 뿐더러 나는 그것도 싫어서 그냥 단절하고 싶어. 시비도 열지 마 라는 의미거든요. 밤중만 일편명월이기 벗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밤중에 일편명월의 뜻을 아시죠? 한쪽악의 밝은 달이요. 우리 이제는 고3이잖아. 앞으로 저 공부하실 때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단어 뜻풀이를 우리가 이제 와서 외우겠다. 내신도 아닌데 일편, 한조각의 명월, 밝은 달 이렇게 외울 시간도 없어. 그냥 달 하세요. 달. 어머, 달을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자연물. 그러니까 자연이 내 친구예요?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요? 자연 친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초점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 얘만이 나의 벗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벗인가 하노라 밑에 제가 가로해 놨거든요. 거기다가 자연과의 친화라고 하셔도 되고요. 혹은 자연에서 얻는 위로, 제가 필기부에다 그렇게 썼어. 왜냐면 얘가 내 벗이니까 유일하게. 그러니 얘가 나한테는 위로감이 주는 그런 존재죠. 어찌됐든 긍정적 존재죠. 함께하는 존재죠. 어떤 단어를 써도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결론적인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자연 친화. 나 이쪽 속세하고 문 닫고 단절된 상태로 있어. 아무도 안 찾아도 좋아. 달만이 내 친구예요. 저 지금 자연 친화적인 자세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10이라는 단어 때문에 얘가 오두막 그러니까 조금은 초라한 소박한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 작품은 자연 친화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시조들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같이 배우는 작품이라서 여러분이 아마 봤을 것으로 알고요. 자, 두 번째 삼수 들어갑니다. 삼수에서는 뻔한 거 우리 매번 보는 송중 나온다야. 소나무, 대나무 하면 우리는 뭘 떠올린다 한 단어? 그렇죠. 절개와 지조를 떠올린다. 그 얘기하고 싶겠지요. 갑니다. 초목이 다 초목이 다 매몰됐어요. 다 그냥 사라지고 다 죽고 뭐 덮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 와중에 송죽만 푸르렀다. 송죽 다시 얘기할게요. 풀어서 소나무하고 대나무인데 소나무, 대나무가 나오면 우리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개를 얘기하고 싶구나. 다른 단어로 지조를 얘기하고 싶구나. 그러려고 쓰는 고전에서의 소재잖아. 송죽만 푸르렀다. 풍상 섞어 친제 내 무슨 일 혼자 푸른가. 그러니까 얘만 지금 얘네한테도 마찬가지로 풍상은 바람과 설이에요. 일반적으로 바람과 설이 이러면 우리가 상징하는 바 알고 있죠? 시련과 고난, 고난 하나를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바람 하면 시련과 고난 쓰이고요. 사실은 바람이 불고 서리가 치면 꽃들이라든가 나무들은 살아남기 힘들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매몰됐는데 얘만 풀어요 라고 하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조와 절개를 지킵니다. 매번 하는 거. 사실 낯선 작품이 나온다는 건 다시 들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낯선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에. EBS에서 나온다는 보장 없고요. 왜냐면 100%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걸 믿지 마세요. EBS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작품이 안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서 우리는 넓게 공부하는데 이런 류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속세와의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지조하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다른 작품 나와도 연결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풍상이 섞어친 날에 내 혼자 무슨 일로 푸르는가.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나무한테 굳이 찾자면
제가 나올 때마다 표현법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매번 얘기하지. 굳이 찾자면 의인법 쓰였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지. 여기에서 두어라 내 성의원이 무엇하리 이렇게 무엇하리요 이런 거 서리법인 것도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요. 난 가끔 내가 느껴 맞아. 굳이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지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 불안해서. 내 성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게 기본적인 타고난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입니다. 그러니 말을 무엇하겠어요. 끝까지 절개와 지조를 지키겠죠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하고 갈까?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눈 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다 매몰됐어요. 초목이. 그렇으니까 그럴 때가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오르지 않니? 라고 얘기할 때는 겨울이지요. 여기 겨울, 여기 겨울이에요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EBS에서 했던 표현 알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눈 EBS에서 이거 계절적 배경이 눈을 보니까 겨울이네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일편명어를 보면서 EBS에서는 화자가 처해 있는 고독한 상황을 드러낸다. 자, 왜 얘를 보니까 드러내? 일편명월이 밤중에는 기 벗인가 하노라. 오로지 얘만 벗이거든요. 다른 벗이 없어요. 그러니 홀로 있어요 라는 소리고 고독한 상황을 드러내는 거 맞죠? 항상 문맥상 앞뒤 보고 대답하는 거 선지를 볼 때는 지금 그거 EBS 선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삼수에서는 의문형을 통해 왜 맨 마지막에 무엇하리 라든가 푸른가 라든가 이런 의문형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죠. 뭔가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 나오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문형 표현이 쓰였니?를 묻는 거고요. 네 그러하죠.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론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아니 EBS에서 물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삼수에서 의문형 표현 사용했니? 네. 푸른가 무엇하리? 네. 의문형 사용했어요. 그럼 내가 바꿔 질문해볼까? 그럼 일수에는 의문형 문장이 없어요? 있잖아. 일수에 네 있으리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어본다고 해서 여기만 의문형 삼수는 의문형 이렇게 공부 안 할 거지? 삼수에 의문형 있는 건 맞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굳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일수에도 있고 됐죠? 자 그리고 삼수에서 EBS에서 또한 뭐라고 했냐면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정신적인 태도. 불의한 세상 이런 것에 꺾이지 않겠어요. 끝까지 풀으겠어요 라고 하는 절개와 지조를 지키겠다는 어떤 절개와 지조는 정신적인 거죠. 그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EBS 선지 보는 법 아시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여기 맞네. EBS에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삼수고요. 자 이쪽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 수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수 육수인가요? 이쪽에다 필기 하면서 들어갑니다. 어젯밤 눈 온 후에 여전히 눈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계절적 배경은 겨울. 달이 쫓아서 비추었다. 눈이 오고요. 와 달이 와서 비쳤는데 눈 온 후에 달빛이요. 맑음이 그지없어요. 뭐가 됐든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끝이 없다, 맑다 라고 했으니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뜻이잖아. 고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잖아. 시가는 긍정부죠. 아니 뭐 소설도 좋아할 판인데 뭐. 어찌됐건 어떻다 천말 부는 오락가락 하느뇨. 달빛이 맑은 건 좋은데 어찌하여 어떻다 어찌하여서 천말 부은 여러분들 이 뜻풀이 모를까봐 아마 이게 EBS에서는 교재 뒤에 우리는 내가 지웠나? 길어서 지웠을 것 같은데 교재 뒤에 아마 있었던 거 아니네요. 있었으면 요거 표시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천말부은 천 하늘 말 끝이요. 하늘 끝자락에 부은 떠다니는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천말부은은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고전에서 구름은 좋은 게 아니죠. 뭔가 구름은 뿌연, 탁한 뭔가의 시야를 가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가 임금을 상징한다면 임금의 시야를 가리는 구름은 간신, 부정적인 세력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 어쨌든 달빛은 맑음이 그지없는데 이 와중에 천말부음 그러니까 구름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뜬 구름들은 왜 저리 오락가락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예요. 즉 얘는 긍정, 얘는 부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둘을 대조시켜서 보고 있다.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전을 할 때 매번 얘기하잖아. 물론 선생님 구름이 항상 거의 대부분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부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왜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구름이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왜 어떻게 왜요? 라는 질문은 고전 시가를 해석할 땐 중요하지 않다. 이미 정해진 해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름은 부정적인 구름으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정적인 구름으로 보겠다. 그래서 우선 EBS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요에다가 얘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조화로운 자연 풍경을 어지럽히는, 얘가 조화로운 자연 풍경이라면 얘를 어지럽히는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락가락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 어쨌든 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오락가락도 부정적인 표현을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굳이 얘가 나타내는 표현을 해주세요 하면 뿌연, 그러니까 혼탁한 속세 혹은 세상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지, 아유 왜 저렇게들 난리니 이런 느낌으로 화자는 바라봤겠죠. 자, EBS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장면을 제시한다. 뭐 예를 들어서 뿌연 이리저리 떠도는 구름은 사실은 시각적인 이미지거든요. 그거 감각이잖아. 그걸 통해서 지금 장면을 제시하시듯 오락가락하는 모습, 장면을 제시했어요. 네, 괜찮죠. 달빛도 마찬가지예요. 달빛도 맑아요.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로 장면, 눈 온 후에 달빛이 맑게 비치는 모습을 장면처럼 제시했어요. 괜찮지요. 그러니까 EBS에서 말한 거 이거 맞네. 이렇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수 갑니다. 팔수. 석가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자, 여기서 석가래라든가 기둥은 이제 집을 지택하는 기둥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석가래는 위에 지붕 쪽에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을 기우나 트나 걔가 기울어졌든 뜯어졌든 아니면 길든 짧든 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EBS에서 얘기했잖아요. 화자가 거처하는 집에 만든 새가 엉성하다. 그러니까 좀 엉성하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됐든 집이 아니 내 집이 뭐 이렇게 됐든 석가래가 길든 짧든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내 집인 수간목을 작은 줄 웃지 마라. 그러니까 내 집이 수간목이라는 뜻은 나중에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저 매번 얘기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초가집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쉽습니다. 내 집, 이 사람 되게 초라한 작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내 이 집을 비웃지 마. 아니 길다 짧다 얘기도 하지 말고 제대로 안 만들었다고 엉성하다고 그렇게 비웃지 마. 비록 소박하지만 나 만족하고 사는 내 집이거든. 이걸 비웃는 이가 있고요. 그러한 세간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혹은 대충 얘기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비웃는데 비웃지 마. 그렇게 작고 초라한 집인 게 뭐가 중요해? 자, 끝까지 보고 얘기할게요. 어즈버 만산 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이게 초라해 보여도 여기에 플러스 만산 나월이 있는데 이게 다 내 거잖아. 그럼 됐잖아. 라는 표현은 뭐가 됐든 얘 긍정, 얘를 긍정으로 화자는 봅니다. 됐죠? 만산나월 여러분들 뜻풀이 보니까 써있어요. 뭐 산 가득 풀 덩굴에 비친 달빛이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산에 가득히 있는 만산이잖아. 그냥 월 달빛이요. 저렇게 예쁜 달빛이 내가 지금 여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연 속에 있는 달빛, 즉 넓게는 자연이죠. 내 품에 저 자연이 다 있잖아. 내 거잖아. 그럼 된 거지. 얘가 좀 초라한들 그걸 비웃는 너희가 잘못이다. 야. 편견이야. 나는 이게 좋아. 우리 항상 초라한 초가집이 나온다거나 자연이 나오면 자연치나요? 혹은 매번 나오는 단어 한자성어 그렇죠. 안빈낙도 안본지족 얘기하잖아.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뭐. 됐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수간모음 밑에 나와 있어요. 제가 수간모음 밑에 나와 가로쳐 있을 거야. 가난하지만 소박함을 암시해주는 소재죠. 나는 이거 만족하고 살겠다고요. 결국 비웃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비웃지마 라는 것은 무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 그렇게 작은 건 초라한 거야, 뭐 제대로 안 지어진 건 나쁜 거야, 그런 것을 반박하고 있다.
비웃지 마. 너 내 생각에 내가 더 옳고 네가 다 잘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에요. 난 이거면 됐어.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야. 나는 안분지주. 나한테 만족하고요. 가난하면 어때? 나 그거에 만족해. 라는 자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EBS에서 얘기했네요. 8수에서는 세상사의 진력이나 화자가 전원생활에서, 전원생활 달리 얘기하면 넓게는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삶의 만족감과 정신적 위로. 나 만족한다고요. 만족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너희 생각이 좀 통념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비웃지 마. 난 지금 좋거든. 근데 얘들아,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조를 보면, 그러니까 자연 친화 작품들이요,를 보면서 저는 이제 매번 그걸 해설을 하니까 느끼는 거지만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심.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진심이 뚝뚝 묻어나. 아니 세상사 우리도 그러잖아 얘들아. 저기 어디 이런 시골이나 나중에 가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얘기하실걸. 그냥 전원 같은 데다가 전원주택 짓고 살고 싶다 뭐 다 그런 심정이에요. 나중에 얼마나 여유롭겠니. 그러니까 항상 바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바빴어요. 그동안도 바빴고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도 바쁠 예정인데, 왜냐면 몇 년치 시간표 계획표가 막 짜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 여유로운 삶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뭐 달빛 벗삼아서 어휴 너무 부러워. 그런 것들이 이게 시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막 진심으로 다가오는 갑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뭐 진심이건 말고 우리는 수업을 들어갑니다. 자, 14수. 10이 없은 후라 영욕이 다 불간타. 불간타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 관계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영욕은 영예와 치욕 같은 거, 이런 것들 10이 옳고 그름 이런 것도 다 이제 내 손에서 떠났잖아. 왜냐면 얘는 정쟁의 그 복잡한 세상사에서 지금 떠나온 사람이잖아. 그런 게 다 지난 후다 보니까 영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욕 자체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세상사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상관없어. 금설을 다 흩은 후에야. 자, 금설하고 하는 건 거문고와 책이에요. 이거 다 한 번씩들 하고요. 흩었다는 것은 어쨌든 한 번씩 하고 놀고 내려놓고, 결국 음악과 함께 책을 읽는 거 얼마나 행복하니 자연 속에서. 그걸 다 흩은 후에 이 몸이 좀 한가롭고 여유롭네요. 그러니 백구야. 자, 이 와중에 백구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제가 쓰고 갑니다. 자, 백구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EBS.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동질감을 느끼는지 제가 읽고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백구는 항상 욕심이 없는 대상을 항상 얘기하고 싶을 때 나오는 상징적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욕심이 없는 대상, 흔히 고전에서 하는 표현으로는 무욕이죠. 욕심이 없어요. 혹은 무심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쨌든 그런 백구야. 기사를 잊으면, 기사라는 단어 자체는 욕심이란 뜻이고요. 기사를 잊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욕심을 잊었다라는 뜻이죠. 백구가 욕심을 잊었어요? 그건 너와 낸가 하노라. 너와 나인가 하노라. 너하고 나는 욕심을 잊었잖아. 기사의 낱말들 잘 보셔야 돼요. 걔 자체가 욕심이란 뜻이니까 요 기사를 잊었다는 건 욕심을 잊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욕심을 잊은 게 백구야 너와 나인 것 같다. 너하고 나 둘 다 똑같이 욕심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 맞죠. 항상 문맥상에서 이런 상징 의미도 찾는 거거든. 맞지? 선지는 보는 법이 항상 문맥상에서 앞뒤 단어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맞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복잡한 세상사를 떠나서 책 읽고 거문고와 음악과 함께 벗삼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사 욕심이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러니 그런 게 너하고 나 아니겠냐? 너하고 나는 되게 동질감, 같은 느낌. 너하고 나는 같은 처지잖아. 왜? 나도 무욕이거든. 욕심 없거든. 됐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이었고요. EBS에서 했던 또 다른 표현 옆에 있네요.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왜? 얘를
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내가 표현법을 다 얘기해 주진 않아. 하지만 찾을 수는 있으셔야죠.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삶의 태도, 어떤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요. 시비를 다투는 세상에서 멀어진 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비가 없어진 후니까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한가롭고 욕심도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시비를 다투는 세상에서 멀어진 후에 얻는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EBS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맞죠. 항상 어떤 작품이건 자연 얘기하면 만족감이에요. 결론적인 거 자연 얘기하면 동그라미입니다. 저 만족합니다. 좋아요 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자, 17수 갑니다. 좀 길어서. 한식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한식은 보통 4월 초 5일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봄이네요. 비 온 밤에 봄빛이 그냥 봄 나왔죠? 봄빛이. 그러니까 17수는 봄이 계절적 배경인 거야. 이런 건 계절적 배경이 딱히 없지만 없으면 얘기 안 했어요. 네. 아까 눈 있을 때가 겨울. 자, 이제 봄 왔습니다. 봄빛이 쫙 퍼졌어요. 자, EBS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식날 밤 비 내린 뒤에 봄꽃이 만개하였음을 나타내요. 봄꽃이 쫙 만개 쫙 펼쳐졌어요. 너무 예쁘다. 나 굳이 미리 뒤에 거 안 봐도 이거 느낌 나죠?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거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모르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무정하다는 건 그냥 무생물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인 화류도, 야, 봄이 되니까 화류도요 때를 알고 펴요. 꽃이 핍니다. 그런데 어떻다 어찌하여 우리님은 갖고 오는고, 어째서 우리님은 얘는 피고 왔는데 우리님은 한번 가더니 오시지 않습니까? 항상 다시 얘기해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우리님이 세모야, 우리님이 부정적이야, 싫어가 아니라 우리님이 지금 부정적 상황, 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얘는 폈어요, 제때. 그러니까 두 개를 그걸 통해서 대조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꽃도 피는데 왜 우리님은 오지 않아? 지금 얘는 이별을 했고요. 님이 오지 않으니까 그립고요. 이미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지금 부정적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자, 봄인데 우리 님이 오지 않았네요. 자, EBS에서 하는 표현 보이십니까? 인간과 여기 인간, 자연을, 여기 자연을 대비하여서 대조 대비 같은 뜻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님이 그리워요. 우리 님은 어찌하여 안 오시나요? 정서 맞잖아요. 됐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얘들아 힘내자. 조금만. 자, 26수요. 거의 다 왔네요. 19수 할 차례인가? 19수? 19수. 입 얘기하는 건 도리어 쉬워요. 19수.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창밖에서 워석버석 뭐 이렇게 바삭바삭 뭐 이런 소리죠. 그런 소리가 나요. 워석버석 소리가 원래는 제가 쓰고 갈게요. 낙엽 소리거든요. 낙엽 소리라고 뒤에 나와. 낙엽 소리인데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자, 님이신가 이 낙엽 소리를 얘는 님이신가 님의 발소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항상 이런 시점 많잖아. 뭐 조금만 소리가 나도 워낙 간절하게 기다리고 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님이 그립다, 그립다, 언제 볼지 봤으면 좋겠는데 나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다 보면 무슨 소리만 나도 님이 오는 소리 같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합니다, 그리웁니다 라는 뜻이 있고, 어찌됐건 밖에서 버석거리는 낙엽 소리가 나는 님의 발소리인지로 착각을 해서 님의 소린가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라는 뜻입니다. 해란 해경에 난초핀 아주 좁은 길에 낙엽은 대체 무슨 일이야? 저 낙엽 때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낙엽 소리였네.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끊어질 거야. 내 유한한 한계가 있는 간장 다 끊어지면 죽어요. 그렇잖아,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잖아. 다 끊어지면 죽을 건데 다 끊어질 것 같아요.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간장이 구고 그냥 우리 장 같은 것들이 다 끊어질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애절한 마음에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장이 끊어질까 안 쓸게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그냥 내용만 쓰시면 되겠네요. 그만큼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에 대한 시는 쉬운 거 알고 있지? 자, 26수 가겠습니다. 꽃지고 속잎이 나니 요거 밑줄 꼭 좀 해두시고요. 요거를 못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혹시 몰라서 빨간색 쓸게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혹시 몰라서 여기에는 봄이 나왔으니까 계절적 배경 봄이구나. 알고 있지 이 작품? 계절의 배경에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가 전개될 거고요. 총 30수가. 아까 눈 있을 땐 겨울이었는데 이 순간 봄이 됐는데 여기 이제 옵니다. 여기요. 여기 이제 여름이 된 거예요. 이 수에는. 분명히 꽃이 지고 이제 꽃 폈던 게 다 지고요. 거기서 이제 잎이 나면서 이제 푸르름이 올라오는 게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아예 써줄게. 꽃이 지고 봄에서 가로 밑에 여러분들 가로 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다 변화하고 있다. 요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여름인 거예요. 계속 씁니다. 시절도 변했어요. 풀 속에서 푸른 벌레가 나비 되어서 날아다니네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다 보니까 풀 속에 있던 왜 애벌레 같은 벌레였었던 것이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야. 너무 세상 변화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마음 변화 부정적인 거 그런 거 아니잖아. 자연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시간은. 어머 벌써 꽃이 폈네. 와 저기 이제 또 나무가 푸르르고 어머 애벌레가 나비가 돼 예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니라서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하는 거. 누가 이런 천지 만물의 이런 변화 같은 것을 누가 주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너무 예쁘잖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EBS에서 나비를 자연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는 결국 이 작품에서 26수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자연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경이롭고 예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쁘다, 긍정적이다, 항상 초점 잊지 말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 EBS에서 나비를 보면서 자연 변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는 소재다. 드디어 이제 봄 지나고 여름이 되네. 여름이 되니까 저렇게 벌레가 나비도 되고 새 잎도 나고 참 누가 이렇게 변화를 주제하면서 변화를 만드는 거야. 너무 예쁜데? 됐습니까? 항상 1차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제 말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힘들었으면 힘들었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졸린 학생 있으려나? 자, 박수 한번. 졸린 학생들, 자, 눈 뜨시고. 왜냐면 이 작품이 사실 여러분들 다른 소재하고 연계할 때 아주 독특하게 자리 잡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많이 봤지요. 많이 본 만큼 만약 EBS에서 이 작품을 거론을 할 때 얘는 나오기가 좋은 작품이 아닐까 싶어서 꼭 좀 기억합니다. 배웠던 거겠죠? 노래 삼긴 사람, 삼기다는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도 하도 아시아. 이 세상에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름도 하다, 많다라는 뜻인 건 알죠?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름이 많은 사람이야. 노래를 만든 사람이 왜 시름이 많을까요? 뒤에 일러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이르다가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말해도 다 말을 못해. 내 심정, 이 시름, 근심, 걱정을 이건 말해도 다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러서 시름을 풀었던가.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사람이 말로 해도 다 안 풀리니까 노래로 불러서 풀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사람은 시름을 풀려고 했다는 건 그만큼 시름이 많았었나 보다 이 뜻이에요. 결론 진실로 풀릴 것이면 만약 그렇게 해서 풀려? 정말 노래를 불러서 시름이 풀릴 거라면 나도 불러보리라. 나도 부르고 싶어요 라는 소리는 결정적으로 나도 시름이 많습니다.
아니 풀릴 거면 나도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건 나도 시름이 많아요. 중요한 건 나 시름이 많아요가 주제예요. 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가 주제고요. 자, EBS에서는 이 표현을 좀 살짝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을 해도 다 말을 못하니까 노래를 불러서 풀려고 했던가? 라는 부분에 시름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노래의 효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나와 있다. 어쨌든 노래로 시름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만 살짝 걔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30수가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여러 주제를 가진 작품들을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묶어서 방홍시어는 이런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처음에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작품 개괄을 안 했겠어요. 단지 한 시조 한 시조, 한 수 한 수 너무나 중요하고요.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뜻이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를 정확히 하시고,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긍정 부정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얘들아 힘내 힘내 이런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자연의 경이로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알아야지. 혹시라도 저기에서 뭔가 변화됐어를 부정적인 요소로 보면 큰일 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해석을 잘 들으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고 필기하고,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만 복습하시면 그러면 고전 시간은 문제 다 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좀 길어서 고생 많으셨네요. 좀 숨 좀 쉬고 호흡 좀 하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